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K투자 정보에서 드리는 오늘 시황 및 그리고 업종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상당히 좀 재밌죠. 예, 변동성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매매하기도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수월한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저희와 같이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이 관련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좀 선침해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해서 다 수익 실현을 좀 해놨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시장 관련된 업종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업종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될 조짐을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누누이 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장 막판까지 얼마만큼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뭐 하락을 상당히 좀 많은 종목들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부터 누누이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 저희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라간 시장이다. 실적 대비해도 그렇고 일단 뭐 바이오 제약이라고 하는 감투만 쓰면 어떤 종목이든지 무조건 올라가던 시장의 흐름을 보였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실적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포지션들을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을 비롯한 이 제약 바이오가 보이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단기성 이벤트가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이 좋든 나쁘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바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이다. 근데 결국에는 미리 선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국의 특사를 이제 북한에 파견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남한과 북한에 대한 공동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맛보기로 좀 보고 넘어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종전을 축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북 관련된 종목들이 경역 관련된 주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흐름들이 오늘까지 그대로 좀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뭐 엔터, 뭐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단 전제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오른 종목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로 순차적으로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순차적으로 이 바이오 제약을 뒤를 이어서 이제 주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업종이 남북 경협주로 좀 단기간에 좀 변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게 이제 남북 관련된 경협주들이 결국 그렇게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큰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를 그러니까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일단 남북 경협주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뭐 이런저런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결국에 이제 개성공단 관련된 부분이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번 정권 때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정상회담이 만나면
폐쇄했던 뭐 계속적으로 북한과 긴밀한 연계 관계를 유지를 했었던 부분을 계속 어,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 재개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역시 뭐 거기에 이제 개성공단의 공장 부지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이건 뭐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DMZ 평화공원 조성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거기 이제 이북 쪽, 북한 쪽과 근접한 자산 보유, 토지 보유 관련된 부분, 뭐, 뭐 이런 부분이 뭐 코아스, 삼육물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근데 이런 종목들 제외를 하고 일단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될 만한 뭐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아요. 뭐 가스관이라든지 뭐 그리고 대북 송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경원선 철도 복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지난주부터 이 종목들이 슬슬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신규로 새롭게 부각이 될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딱 보아하니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개방에 대한 개방이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라는 부분이면 결국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결국 일단 현대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주영 회장이 있을 때부터 이 그 소를 한 몇천 마리 정도를 또 북한에 끌고 가서 금강산 관광도 일으켜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과 지지난 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북한에 대한 적대시 관계가 좀 커졌지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잘 완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그룹주가 북한과의 또 연계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러 가지 개방이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SOC에 본격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SOC라는 게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서 뭐 토목이라든지 건축, 뭐 교량, 도로, 항만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재정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게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게 뭐냐? 뭐 건자재죠. 건자재에 꼭 필요한 부분, 철강. 그래서 이제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뭐 소형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스관과 경원선과 연관이 되어 있는 뭐 삼연철강,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설, 그리고 시멘트,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도 보시면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GS건설, 대우건설, 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은 뭐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시멘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멘트도 뭐 고려시멘트를 비롯해서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시장에는 부각이 되지 않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소형 건설사들도 그 관련된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여긴 얘기를 안 했지만 결국 이제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히 좀 그 심하죠. 예,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식량난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 일반적인 그 국민들 자체, 뭐 당원들 자체가 상당히 뭐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한 개량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에 뭐 필요한 게 뭐 비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관련된 농기구 같은 뭐 이런 부분들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상당히 좀 많은 지하 자원들이 있습니다. 뭐 일부는 중국에 상당히 많이 팔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많은 지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우리나라에 이제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역시 뭐 지하 자원을 어떻게 잘 뭐 뭐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지, 뭐 석탄이라든지 뭐 고령포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 생산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에만 해도 자원 매장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도 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허락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또 그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붙긴 했지만, 다음 주 27일 전까지는, 어떻게 또 27일로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금요일로 잡았죠. 그래서 오늘이 19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5일 정도 더 기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5일 정도 더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단기적인 시세로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미 매수를 해 놓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분할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가져가는 것도 뭐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씩 틀려지고 있는데, 그 틀려지는 방향성을 틈타서 남부 경협주들이 조금씩 세력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제약이 장 초반만 해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1시 기준. 하지만 일단 저점 부근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반등을 빠르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분위기 자체는 남북 경협주 그리고 경협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가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다라는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 결국엔 일단 1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역시 반도체죠. IT 대표적인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전 선언에 대한 가장 큰 특수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역시 그동안에 세계 글로벌 시장 뭐 선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그런 면에서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제약을 뒤를 일 수 있는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OLED는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미래성장 기업들에 대한 기업 IR을 저희가 한 3군데 정도 갔다 왔습니다. 게시판을 보면은 나올 거고요. 거기 게시판을 보고 뭐 갔다 온 회사들을 대략 짐작을 하시겠지만, 일단 뭐 실적이 그나마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일단 화재 자체가 좀 틀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품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화장품은 오늘 좀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한국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콜마죠. 한국콜마는 CJ의 이제 생명과학 분야, 그러니까 제약 관련된 분야를 떠안는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고 이 시장에서 관련된 이슈가 좀 수그러들다 보니 결국에는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콜마 홀딩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적도 그나마 다른 업종보다는 이 중국 관련된 부분과의 연계성이 조금 긴밀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이 결국에 OEM이나 ODM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중국 관련된 부분, 사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플러스 알파 부분이었다. 그러니 결국 1분기 실적과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예상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은 뒷받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뭐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 그런 시장의 흐름이지만 그래도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